1836년 1월 3일 유복한 집안에서 출생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사카모토 료마, 일본 근대화 성공 최대의 주역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료마는 굉장히 늦둥이였는데 위로는 형과 3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형과의 나이차는 20살로 형의 아들이 5살 때 요절하자 료마를 양자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었을 정도이죠. 때문에 귀여움을 잔뜩 받고 자란 탓에 어렸을 때는 울보, 겁쟁이에 12살까지 야뇨증이 있었다고 하며 셋째 누나 오토메가 오줌 싸게 버릇을 고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토메의 경우 키가 170cm가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장신이었으며 료마 역시 유전자가 같았는지 182cm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182cm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히 주변 인물들 말에 따르면 키가 크긴 컸다고 합니다. 료마는 별다른 큰 계획 없이 낭인으로 생활했었는데 에도에서 유학 중이던 때이던 1853년에 미국의 매튜 페리라는 군인이 이끄는 함선들이 일본에 왔고 개항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무능하고 부패했던 막부는 당대에 이를 수락해버렸고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막부에게 그동안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각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슈번, 사스마번 등이 있었고 이 지역에서는 근대 주역 인물들이 떼거지로 나오기도 했었죠. 한편 료마는 가츠 가이주라는 막북 측의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주는 근대화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당대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가 소속된 막부는 당대 2의 붉은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나오스케 아래에 조종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나오스케는 집권하며 반대파를 무자비에게 숙청했지만 많은 보수적인 인물들의 반대에도 개항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나오스케가 권력자가 되고 일본을 좌지우지하자 고메이 천황은 이에 불만을 나타내며 황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나오스케가 본인 허락 없이 맺은 여러 조약들에 불만을 나타냅니다. 역사가들은 고메이 천황이 평소부터 황실의 권력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곤 하는데 여지껏 천황들이 이루고 싶어도 막부의 구조에 가로막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수건을 근대화라는 바람이 불어오며 시대를 가능케 해주고 있었습니다. 료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근대화를 향한 기대로 가슴이 뜨겁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죠. 번들끼리의 다툼이 여러가지 일로 빈번하게 일어났으나 료마는 뛰어난 능력으로 이를 서서히 타협하게 하였고 마침내 사스마번의 실력자 사이고 다카모리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이후 해원대 대장에 오르고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동맹인 사초 동맹을 맺어주고 이후 마지막 정의대장군이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선언하며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의외로 마지막 쇼군이던 요시노부가 매우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커다란 정치쇼라는 것이 당대 그리고 역사가들의 판단이었는데 동양 최초의 민주적인 정부 구상이었으나 그것은 각 세력의 판도에 따른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정봉환을 통하여 사스마는 요시노부가 그냥 정치판에서 아예 배제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요시노부는 조용히 그 안건을 빼고 대정을 천황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태는 당연히 유신지사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죠. 어쩌면 결국에는 무력적인 충돌은 당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한편 료마는 평범한 낭인에서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으며 모든 번들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내어 일본 근대화를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낼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미야라는 여관에서 료마는 스모 전수 출신이던 경호원 야마다 토키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자 료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본인의 위치까지 들키게 됩니다. 료마는 이전 호신용 권총을 선물받았지만 당장 칼이 본인 앞을 겨누고 있었고 권총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근처에 있던 작은 칼로 막아보지만 결국 이마를 포함한 여러 부위에 공격을 받으며 살해당하게 됩니다. 료마가 누구에게 살해됐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지만 대정봉환 이후 에도 막부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료마를 강경한 개혁주의자이던 사스마번이 제거하려고 했다는 설이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본 근대 시대의 영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일본 사람들과 역사학자들은 그가 성공적으로 일본 근대화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범하게 떠돌던 낭인이 아닌
일본 근대사 최고 위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게 많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날 일본인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1852년 11월 3일 황실이 위치한 교토의 한 산실에서 히로노미야 오사히토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태어난 그의 친부는 일본의 제121대 천황인 고메이 천황으로 당시까지 과거에 에도 막부가 세워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에 그 역시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감이 너무 적었고 막부에선 정의대장군직을 맡은 쇼군의 주도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이었던 오사히토는 이러한 상황에서 황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노력했고 그로 훈의 사건이 터지고 점차 천황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황실과 막부의 갈등이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친 오사히토가 천연두로 향년 3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는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천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사치노미야 무츠히토 일본 제국의 첫 번째 천황인 메이지 덴노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인기피증이 심했는데 더욱이 그의 얼굴은 어린 시절 천연두의 흔적으로 깔끔하지 못했고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주걱턱으로 인한 콤플렉스도 심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때문에 의외로 서양 문물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황실 주도 개합파들이 어리고 소극적인 천황을 데리고 개혁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생각했으나 고메이 천황 생전에 사카모토 료마에 의해 대정봉환까지의 계획이 나름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왔고 각번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내전과 여러 전투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며 막부군은 사초 동맹 이후 근대화한 조슈번에게 참패를 거듭했으며 이로 인해 막부는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힘이 전혀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적으로는 쌀값 상승에 의한 민중봉기 등의 악재가 겹쳤으며 이 와중에 당시 쇼군이던 도쿠가와 이에무치마저 병으로 사망하여 막부의 모든 일들이 꼬이며 점차 신정부군의 큰 그림이 성공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정의대장군직의 후임으로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재임하게 되고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을 토대로 애매하게 당대 상황을 만들어 막부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수를 두었고 이는 당대 사스마번 등의 분노를 유발하게 됩니다. 요시노부는 의회에 막부 세력을 심어 놓으며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사스마번은 오와리번, 토사번, 후쿠이번, 히로시마번을 동원해 교토 황궁을 포위하고 어린 천황으로 하여금 황정 복구령을 내리게 하여 신정부 수립을 선언합니다. 무츠히토는 너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지만 사스마번은 신정부가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해 나아가기를 원했고 본인 역시 이들과 한 배를 타 이 도박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1868년 1월 3일 무츠히토는 왕정복구 대호령을 발표했고 동시에 요시노부에 대해 관직의 박탈과 함께 영지를 반납하라는 선언이 내려졌고 막부 세력은 보신전쟁을 일으켜 저항했으나 신정부군에게 패배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가 갈고 닦았던 근대화라는 시대를 막부에 의해 차별받으며 살아오던 각 번들과 함께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무츠히토는 공식적으로 일본 제국의 천황으로 즉위한 이후 심한 대인기피증에도 나름대로 역할 수행을 하며 근대정부 수립을 도왔으며 이후 입헌군주제가 정식으로 수립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취임하게 되며 현재의 일본 정치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또 덕치 개념을 이용해 순행 중 재해를 입었거나 빈궁한 사람들을 볼 경우 금전을 하사하거나 노인, 효자를 표창하여 국민들이 신체제에 순응하게끔 했으며 서양식 군복에 칼을 차고 주걱턱을 가리기 위해 수염을 기른 본인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전국에 유포하였습니다. 덕분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천황이 주권자이자 신성 불가침한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결과적으로 천황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무츠히토는 천황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만 정치에 관여하였고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서양 문물에 관심을 시작하여 특히 양식에 푹 빠지게 되어 고기를 자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채소를 아스파라거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먹지 않았고 거기에 빵과 커피, 와인을 곁들이는 서양식 생활을 주로 했고 여기에 술과 달콤한 화과자와 양과자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매일 빠짐없이 먹기까지 하는데 운동은 승마를 제외하면 거의 하지 않아서 말년으로 갈수록 비만이 심해지고 그로 인한 당뇨까지 앓게 됩니다. 이후 위장염과 신장염까지 겹쳐 고생하던 중 1912년 7월 29일 22시 34분 당뇨가 악화된 요독증 때문에 향년 54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기존의 일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던 메이지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메이지 천황은 처음에 소극적이고 마냥 서양 문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엔 새로운 시대를 가고자 하는 자들이 본의를 원했고 스스로도 가고자 하는 길을 똑같이 선택하게 되며 스스로의 태도를 서서히 바꾸고 노력하며 신정부를 위한 역할 수행을 나름대로 잘 하였고, 이로 인해 천황의 권위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근대 정부를 수립하는데 등국로를 하게 되면서 일본 근대사 가장 뛰어난 명군으로 평가받으며 일본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에도 막부 시절이던 1828년에 사스마국 가고시마시 군에서 태어난 한 무사가 있었으니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키가 약 180cm, 몸무게 116kg의 거구였고 흡연자였지만 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신지인 사스마본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스마본을 지배하던 시마즈 가문의 본주 시마즈 나리아키의 측근으로 활동하였으나 죽은 나리아키가 에도 막부 14대 쇼군 후계자 다툼에서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지지했다가 최종적으로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쇼군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자 이나오스케가 주도한 안세이 대오 사건에 연루되어 아마미 오시마로 유배형을 받게 되고 3년 만에 기한하였지만 반년도 안 되어 주군의 명을 거역한 죄로 또다시 유배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젊은 시절은 고생만 했지만 곧 막부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스마본 출신인 친구 오쿠보 도시미치와 함께 막부 타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에 응하여 조슈번과 사초 동맹을 맺고 에도 막부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큰 도움을 직접적으로 보태며 보신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막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고 일본 제국이 세워지자 그는 유신 3걸, 메이지 유신에 있어 가장 큰 공로를 한 3인방이 되게 됐는데, 이 3명엔 이전에 말한 오쿠보 도시미치와 조시번 출신의 기도 다카요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었습니다. 사이고는 정한론의 대표주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 관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만약 그가 정한론자였다면 메이지 정부에서 사이고의 주장을 반대했기에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한국을 침략할 야욕이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이고가 정한론자가 아니라면 메이지 정부가 조선을 침략할 야욕이 있었다는 정황 근거죠. 사이고는 생겨 몰락해가는 사무라이 계급, 그 중에서도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았고 한때 메이지 유신에 찬동하였지만 이후 성립된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는 동조하지 않던 이들이 규슈의 사스마본에 모여들게 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1873년 정한론을 빌미로 일어난 메이지 시대 초기의 정변으로 사이고 다카모리 등 당시 정부 수뇌이던 차미의 반 이상의 군인 관료 약 600명이 사퇴하며 정권이 교체되었고, 이와 같이 정한론이 발달한 탓에 정한론 정변, 메이지 6년 정변이라고 불립니다. 이에 사이고 다카모리를 따르는 육군 준장 키리노 도시야키를 포함 100명 이상의 사스마본 출신의 군경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이들은 점차 중앙정부에 불만을 가진 젊은 무사, 계층,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족들과 함께 반란을 준비하게 되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이에 중심에서 사령관으로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반란이 하나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세이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전쟁이 약 8개월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일본은 육해군 경찰을 동원하여 맞서 싸웠고, 사령관은 일본 육군의 아버지 야마가타 아리토모, 고보다 기요타카, 미우라 고로, 노기 마레스케 등의 장군 등이 임명되어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8개월간의 치열한 전쟁에 사이고 다카모리와 사족들은 결국 패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본인의 출신지이던 가고시마전에서 결국 할복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이난 전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전쟁 중 기도 나카요시의 병사, 전쟁 후엔 전쟁이 끝나고도 남아있던 소수의 사족들에 의해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메이지 정부의 오쿠보 도시미치를 암살하여 제거합니다. 그렇게 유신 3걸이 모두 세상을 뜨게 되고 오쿠보 도시미치의 내무경 직행 후임이 임명되는데, 그는 바로
하급무사 출신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파견되었던 젊은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